네, 안녕하세요. 김성덕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진로와 관련된 자기 이해 영역에 여러 가지 검사 활동이 있었는데, 오늘은 직업가치관 검사를 같이 저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교재 16페이지, 17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앞선 15페이지에 직업선호도 검사 S형을 시행하고 또 그 시행된 결과를 통해서 당신의 대표 흥미 코드 무엇을 적어 주십시오 라고 했었던 15페이지가 있었을 거고요.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16페이지, 17페이지 직업 가치관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관 검사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이버에다가 직업 가치관이라고 쓰면 여러 광고창이 뜨는데요. 우리 그 정부24에서 하고 있는 직업 진로와 관련된 심리 검사 유형에 들어가시면 이걸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 창이 나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직업 선호도 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이 계정, 이 어떤 뎁스를 이해하고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비대면이 아닌 대면에서 수업을 한다면 우리 학교가 갖고 있는 우리 전문 선생님을 통해서 직접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원격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런 번거로움은 좀 첨가하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인용 직업 가치관 검사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직업 가치관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조금 해줄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이 성인용 직업 가치관 검사를 클릭하게 되면 뒤 이어서 나오는 창이 바로 이렇게,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하고 직업 가치관 검사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것을 하냐면 저희 교재 16페이지 보면 적성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적성이란 무엇에 알맞는 성질 혹은 적응 능력과 같은 것을 의미해요. 즉 개인에게 있는 능력과 또 드러나는 특성이라는 것이죠. 앞서서 했었던 우리 직업 선호도 검사는 흥미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것들, 또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성격적인 특성, 이런 것들과 직업이 갖고 있는 특성, 이것의 일치도와 일관성을 토대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가는 개념이었다면, 직업 가치관 검사는 다소 적성적인 부분이에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과 적응 능력, 역량, 이런 개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들에게는요, 단순하게 흥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거에 그럴 수 있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나는 경찰관, 유튜버 등등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겠다는 흥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대학생이 되고 여러분 전공이 생기고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생기면 여러분한테 맞는 성질, 적성을 찾는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직업 가치관 검사는 여러분들의 적성을 찾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교수님은 여러분이 조금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얻어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직업 가치관 검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을 해보면요. 이 직업 가치관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직업의 어떤 중요시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라는 것이 원래 사회적 사상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의식이 결합돼서 여러분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의 어떤 그런 상태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어떤 기준점이 돼요. 그래서 구 버전의 가치관 검사가 있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신 버전의 가치관인데요. 이 직업 가치관 검사가 구 버전에서는 8가지가 아니라 10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변하니까 조금씩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 버전의 영상물과 지금 오늘 하는 8가지의 신 버전을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 능력을 발휘하는 가치관. 그러니까 내가 영향력 있는 자기 역량을 발휘할 때 나의 가치관이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얻는다. 혹은 나는 자율적인 성향에서 내가 스스로 뭘 했을 때 그런 걸 느낀다. 혹은 나는 이렇게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걸 추구한다.
그리고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보수와 안정성, 사회적 인정 이런 거를 조금 좀 세분화해서 이 보수를 금전적인 성취 이런 걸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죠. 나쁜 게 아니고요. 이제 그런 걸 추구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나는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거,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한다. 뭐 이런 가지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8가지로 구분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 10가지로 구분됐다라는 것이죠. 즉 이러한 가치관 8가지 중에 여러분이 높게 나타나는 이제 3가지, 구 버전에서는 3가지고요. 신 버전에서는 2개 혹은 3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이런 어떤 요 가치관 검사를 통해 높게 나오는 것과 어울리는 직업을 선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여러분이랑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나 사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저는 중요해요. 그리고 목표했던 것을 성취한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조건에 다른 사람들보다 월급이 많다. 그죠? 중요하죠. 일하면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저는 매우 중요합니다. 퇴근 이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저의 지금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분야의 일을 한다. 저는 선호하는 편이고요. 자율적으로 업무를 해나간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저의 직업은 물론 제한된 정해진 수업은 있습니다만 어떤 큰 가이드를 갖고 있지 세부적인 어떤 지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시간 관리하고 스스로 목표를 세워서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거나 또 뭐 성과를 내거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일을 통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이제 이거는 이제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보통이라고 클릭하는 이유는 저는 직업 가치관 검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과 달리 제가 이게 어떤 봉사 정신이 좀 되게 투철해서 이런 걸 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저를 이해하면서 알게 된 게 저는 봉사보다는 제가 그걸 하는 것도 어떤 목표와 성취에 더 어떤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보통이다라고 선택을 했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의 내용이 다양하고 변화가 많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이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연구도 해야 되고요. 또 사업도 해야 되고 다양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한다. 매우 중요한데 실천하지 못해서 중요하다. 높은 연봉을 받는다. 중위평균 연봉보다 높지만 그렇다고 많은 연봉을 받냐. 교수라는 직업,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회사에서 이만큼 근속했을 때 받는 연봉과 비교했을 때 과연 많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퀘스천이 있어서 저는 그냥 중간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업무를 통해 나의 능력은 향상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가르친다는 자체가 최신의 정보와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학문의 세계가 되게 디테일하고 사회 범주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걸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노력이 계속 되다 보니 능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중요합니다.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네, 있죠. 그런데 못 즐기죠. 예, 약간 옛날 사람이어서. 남들이 내가 다니는 직장을 부러워한다. 매우 부러워하십니다. 대체로 정년까지 다닐 수 있다? 다니고 싶냐? 글쎄요. 다녀야겠죠. 예, 의무감이 있습니다. 사회에 도움되는 일이 한다. 예, 저는 이 사회가 저한테 주었던 유산, 그러니까 뭐 휴대폰도 제가 개발하지 않았지만 사회가 저한테 줬고요. 또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사회의 민주화라던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 보장 안전제도도 이미 제가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졌던 것들 혹은 제가 태어난 이후에 제가 어른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런 장년이 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사회에 그런 것들을 기여합니다. 지식인으로서 또 연구자로서 교수자로서 그런 거를 하는 게 저한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저희의 여러분 세대 혹은 저희 자녀 세대에게 대물림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하고 싶은데 잘 못합니다.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룬다. 네, 세운 목표에 비하면 이루는 거는 뭐 절반에서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한 만큼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열이라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예, 사회가 아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을 통해 성장한 기회를 갖는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면 이 퀘스천 21까지 간 거를 보시면 되게 유사한 것들에 대한 비슷한 질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똑같은 질문이 있어요 라고 교수님한테 물어보는데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유사한 형태의 질문이 여러분의 대답이 일관성이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어떤 설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척도가 가지고 있는 일관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보통 내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업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진다. 매우 그런 편이죠. 근데 또 뭐 제 위에 또 부장 교수 있고 제 위에 또 뭐 초장 교수님 있고 뭐 이러니까 학교라는 조직 체계 안에서는 100%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꾸준히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예, 저의 최근의 고민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저의 직업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조금 이제 낮은 국가의 친구들이 대학이라든가 지역사회에 많이 침입이 아니죠. 침투, 확산되는데 이 친구들의 사회화라든가 한국 사회에 적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이 잘 어우러졌을 때 2040년, 2050년이 됐을 때도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너무 제가 거시적인 얘기를 했나요? 예. 이 거시적인 얘기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이것이 결국은 가치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중요하죠. 저는 국가가 존립하지 않으면 개인이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약간 보수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이게요. 구 버전이었던 시기와 지금의 신 버전일 때 직업 가치가 좀 다른데 구 버전일 때는 매우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도하기를 좀 주저하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입장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직도 25개의 항목이 나와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아요, 여러분. 주어진 일을 끈기 있게 마무리한다. 잘 못합니다. 까먹죠. 시작은 잘하는데 중간중간에 많이 까먹습니다. 나의 성과에 대해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주어진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이디어나 제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꼭 경제적 보상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결과가 나왔다고 경제적 보상이 다 되진 않아요. 그걸 만드는 일들을 연습하다가 이제 업이 되고 이제 비즈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학습 기회가 제공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직업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저한테 유의미합니다. 개인의 삶과 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컨트롤하면 저의 삶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을 갖는다. 저는 가졌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러분들은 희망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일을 계획하고 관리한다. 계속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온다는 것은 앞서서 이 신규 버전의 8가지의 가치관에 대한 것들을 묶어서 예를 들면 이게 51문항이면 8문항으로 하면 몇이 될까요? 한 88에 64, 87에 56, 한 6문항 정도 겠네요. 6문항에서 7문항 정도가 비슷한 걸로 8개의 가치관을 물어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수님 똑같은 문항을 자꾸 물어보는데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변화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오랜 기간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변화에 따라서 대학 환경이 바뀌니까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중요합니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죠?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저는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능력에 따른 충분한 급여를 받는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 네, 비슷하죠. 앞에서 일을 마친 후 취미생활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편인데 제가 요즘은 제 개인적인 부상 때문에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젊음과 여러분의 나이가 굉장히 제가 부러운 이유이죠. 뭘 하고 싶은데
어디 몸이 골격근이 좀 안 좋아서 못하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뭐 저희 전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20대에서 직업가치관을 검사를 하니까 여러분 어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 또 뭐 할아버지 세대의 직업가치관 또 다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름의 가치관을 연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사회가 통합이 되고 사회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다. 네, 그런 편이고요. 이를 수행하는 규칙이나 절차를 스스로 결정한다. 매우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지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같이 여러분과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퇴사 걱정을 안 하고 다닐 수 있다. 그런 편이고요.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끝까지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낸다.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은 아닙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 매우 그렇고요. 업무로 인해 일상생활을 방해받지 않는다. 방해받죠. 이것도 일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일을 한다. 하고 싶죠. 근데 존경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일한다. 저는 100% 이런 성향입니다. 예를 들면 당구 스포츠를 할 때 누가 이렇게 치라고 하면 전 잘 못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할 때도 누가 이렇게 패스하라 그러면 몇 번 하는데 잘 못하고요. 실제로는 제가 스스로 패스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조적인 플레이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아주 고집쟁이 플레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걸 선택했고요. 마지막 문항인데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이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의 직업가치관 검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고정값이 나오고요. 여러분의 직업가치관 검사는 희망하는 직업이라던가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울리는 직업이 나옵니다. 다음 단계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현재 대학생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가짜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전 얘라고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여러분처럼 대학생이라고 할까요? 성인이니까 전 아니오라고 하겠습니다. 기혼이고 중소도시에 살고 있고 대학원 재학 이상이고요. 저는 예체능 계열이죠. 체육 무용이고 자격증 소유하고 있고요. 뭐 검색 이런 것들이 전에랑 달라졌던 거예요.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생활 스포츠 못하네요. 지동사 없대요. 옛날 체육 지도자 있네요. 생활 체육 지도자로 하야 나옵니다. 적용. 그리고 또 뭐 할까요? 검색. 경기 지도자. 예, 옛날 전문 스포츠 지도자로 하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전문 스포츠 지도자. 안 나오네요. 옛날 표현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닫아야 되는데 안 닫혀지네요. 다시 한번 여기서 경기 조절하고 하면 검색에 나오고요. 클릭하고 적용하면 닫힙니다. 귀하의 월 평균 수입에 대해서 여러분 월 평균 수입 얼마일까요? 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건지 헷갈린데 그냥 많이 못 보니까 이 정도로 할까요? 저는 그냥 중충이고요. 직업 코드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저는 교육관리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적용. 또 하나는 또 스포츠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직업군이 노출이 많이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가깝게 조금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저는 사회과학연구원이 방금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네, 이게 저희 직업의 분류 체계에서 스포츠에 대한 부분이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것들이 있죠. 네, 저는 이걸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중간 관리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이상 있고요. 저희 학교는 300명 이상이죠. 저도 한 2번 있었고요. 그렇죠. 저도 2번 있었습니다. 만족하는 편이고요. 저는 약간 높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직업을 또 찾으면 이렇게 하면 나올까요? 여러분이랑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랑 공유하는 거니까 한번 쭉 지금 이 시간에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나왔어요. 제 나이가 벌써 47살이 됐네요. 네. 저는 자기 개발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율성이 높으며, 이제는 사회적 인정이라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네요. 성취가 조금 예전보다 좀 떨어졌고, 자,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상은 자기 개발, 자율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위 직업의 가치관이 이렇게 3가지로 자기 개발과 자율성, 사회적 인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위 가치관은 일과 삶의 균형, 경제적 보상, 변화 지향 이렇게 나타나네요. 추천 직업,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증강현실 전문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대학 교수도 있네요. 네. 나오네요. 9개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중에 높은 거를 설명하네요. 9 버전에서는 13개였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10개라고 했는데 13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 9개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한 뭐라 그럴까요? 직업까지 얘기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제가 펜타블릿을 한번 켜볼까요? 저 같은 경우 아까 자기개발이 높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자기개발, 직업을 통해서 지식, 기술, 능력을 발전시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판사, 연구원, 경영 컨설턴트 등등.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직무 중에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하죠. 물론 이제 여러분에 대한 진로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경영 컨설팅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매우 전문적인 일을 하지 않지만 이런 특성이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성취, 아까 그 다음에 있었죠. 자율성이요. 자율적인 업무를 나가는 걸 중요시해요. 연구원, 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저는 약간 연구자 기질이 있나 봐요. 연구 이런 부분이 겹치고 있고요. 또 성취가 높게 나왔었거든요. 대학 교수랑 연구원, 프로 운동선수 연구원. 저는 연구자네요. 네. 그렇게 보니까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현재 대학 교수이지만 제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접근을 해봤더니 이런 대학 교수 범주에 들어있는 연구원이라는 것이 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진로와 관련된 직업 가치관을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 교수. 네,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캡처하시고 보시면서 이제 상담 신청하기 저한테 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 결과를 통해서 앞에서 했었던 직업 선호도와 달리 내가 이런 부분을 갖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가 여러분에 대한 결과이고요. 이 결과를 20페이지에 여러분이 작성하시면 돼요. 제 상위 가치관 나와 있는 게 20페이지에 이제 선호하는 가치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상위 가치관을 하면 되고요. 그 가치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가 아까 기술했던 것처럼 이것을 보고 내 의견, 자신의 의견, 그리고 예상 직업군에 대한 거를 작성하는 것이 21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직업선호도 검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의 직업가치관 검사를 통해서 내가 중요시하는 가치관, 그것들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하나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까 과거에 제가 했었던 이제 9버전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영상은 9버전에 관한 설명이에요. 이 9버전에 관한 설명은 진로
에서 적성, 또 진로에서 직업 가치관, 그리고 진로 심리 검사의 유의미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직업 가치관 검사가 매우 이런 중요성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제 한 근 10년이 다 된 검사이죠.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요. 일단은 인포그래픽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때랑 직업 가치 요인이 조금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때는 13개 정도가 있었고, 그때도 여전히, 네, 자기개발이라는 표현이 안 써있고, 지식추구라고 써있잖아요. 지식추구가 높고요. 자율이 높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게 높고, 자, 개별활동이 높고, 성취가 높습니다. 이게 방금 본 화면이랑 별 차이가 없을 거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흥미와 적성을 토대로 그리고 사회 문화와 적응을 통해서 나타난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적어도 20살, 25살, 25살은 없죠. 25살, 20대에까지 여러분이 좋아하고 선호하고 여러분의 적응된 성질에 따른 사회적 합의, 보편적인 어떤 태도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만의 뭐가 있다고요?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과거 버전을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했었던 거와 별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취와 개별활동, 지식추구가 높고 낮은 것은 변화지향이랑 봉사, 몸과 마음의 여유인데 똑같습니다. 아니라고요?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제가 낮은 거가 뭐였는지 보이시나요? 전년도 거와, 그러니까 전년도가 아니죠. 근 10년이 다 된 건데, 자기개발, 이게 지식추구죠. 네. 자율, 사회적 인정, 인정 아까 있었어요. 자, 이게 높고요. 좀 더 가볼까요? 좀 더 가보면, 성취도 높아요. 4.2, 사회적이 4.8. 그러니까, 하나, 둘, 셋이에요. 자율성, 사회적 인정, 성취. 근데 낮은 게 뭐였습니까? 낮은 거요? 일과 삶의 균형, 경제적 보상, 뭐 이런 변화지형. 똑같지 않습니까? 네. 똑같아요? 방금 본 거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하위 직업 가치관 보시면, 삶의 균형, 경제적 보상, 변화지형. 자, 그런데 어땠다고요? 10년 전 자료 보여드릴게요. 짜잔. 어땠다고요? 네. 똑같다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걸로 클릭을 하면 성취와 개별, 지식추구가 높고요.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에는 높게 나온 세 가지를 써주시고 낮게 나온 변화지향, 봉사, 몸과 마음 여유, 이게 낮게 나왔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가치. 낮은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직업군을 살펴봐라 라는 게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자, 과거 거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건 뭐예요? 네, 인포그래픽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과거 10년 전에는 이렇게 텍스트 위주로 보여줬다는 거고 지금 최근은 어떻게 해요? 최근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도 하고 좀 눈에 보기 좋게 이제 시각화도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두 가지 자료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직업가치관 검사를 프로파일링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프로파일링, 과거에는 이런 그림이 나왔거든요. 추천 직업이 대학 교수. 패션 디자이너는 저의 패션 간격을 보시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거는 뭐 검사의 한계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학 교수가 나왔습니다. 희망 직업도 대학 교수였고요. 자, 이런 어떤 일치성을 보고요. 아까는 제가 연구자, 대학 교수. 그래서 10년간 저는 아마 연구를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직업가치관 검사를 수행하고 교재 작성하는 것까지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영상은 9 버전의 직업가치관 검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직업가치관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